아이고야. 여기가 아픈데 주변 친구들 말로는 그거 허리 때문이라는데, 혹은 다른 친구는 그게 허리 때문이 아니고 고관절 때문이래. 헷갈리시죠? 심지어는 병원에 가도 누구는 허리, 누구는 고관절, 허리 때문인지 고관절 때문인지만 잘 구별해도요, 수술 없이 간단히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료해도 안 낫는 게 나이 때문에만 그랬던 건 아니었구나 하시는 사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시죠. 오늘은 허리 때문일까 고관절 때문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나 엑스레이나 MRI를 찍었더니 허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데 이 부위가 아픈 분들, 혹은 허리의 문제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치나 고관절 부위가 계속 아프신 분들이라면 오늘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저 여기가 너무 아픈데 이거 허리 디스크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관절 때문일까요? 네,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다시 짚어보면, 여기. 내가 이 병원 가면요, 보통 엉덩이가 아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엑스레이 찍습니다. 어디를 찍냐? 엉덩이 찍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제일 많이 찍어요. 그리고 그걸로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게? 답을 맞춰야 돼요, 다시. 뭐라고?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여기 허리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또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에 CT나 MRI를 찍는 게 거의 수순인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이 부위가 아픈 경우는요, 사실 허리에서 기인해서 아픈 통증인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엉덩이 자체의 문제 혹은 고관절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아픈 경우는요, 허리에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이게 허리에서 기인한 건지, 혹은 이 고관절 자체 혹은 엉치의 문제 자체에서 기인한 건지,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게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게 환자분들도 그 부분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허리 치료만 열심히 받았는데 여기가 안 낫는다 그러면 허리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고관절이나 엉치 자체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몇 가지로 구분 지점을 한번 지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위치입니다. 위치라는 게 뭐냐? 고관절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요, 주로 아픈 데가 어디냐면요, 한번 반듯하게 누워보실게요. 아파본 적 있어요, 고관절? 네. 어디가 아픈데? 여기랑 정답이네. 또 여기 뒤에. 뒤에? 그건 회색지대. 네. 5대5. 네. 그래서 이 주로 고관절 문제 자체에 의해서 아픈 분들은 어디가 아프냐면요, 이 앞에가 아픈 분들이 주로 많아요. 물론 뭐 앞에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고관절 자체만의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 전면이 아프거나 혹은 고관절 옆면이 아프다 그러면 허리하고 관련이 없는 고관절 자체의 문제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허리 아플 때도 그럼 어디가 아픈 거예요? 네, 허리 아플 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옆으로 누워보세요. 천골, 여기 이 부위 아픈 경우는요, 사실은 반반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회색지대입니다. 여기는 허리에 의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 문제에 의해서, 천장관절이나 고관절 문제에 의해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게 이제 동작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고관절 자체의 문제는 앉았다 일어날 때 우리가 보면 딱 찝히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일어나면 왜 아픈 거, 그리고 좀 움직이면 괜찮은 거, 이런 경우는 고관절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소만 아파요. 그런 경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찌릿 아프면서 이렇게 다리 종아리까지 막 아래까지 주르륵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혹은 동작할 때 아플 때 이 국소 딱 근처 여기에 한정해서 아프게 되면 이거는 고관절이나 천장관절 문제처럼 정말로 골반 자체의 어떤 그 문제일 수 있다. 허리하고 연관이 없는. 자, 그리고 허리를 쭉 숙여. 그랬더니 그런 동작을 할 때 뒤로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찌리리 저린다든지 쭉 당긴다든지, 뭐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방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냥 국소만 아픈 게 아니고 그게 뭔가 길을 따라서, 신경줄을 따라서, 전기줄을 따라서 내려간다, 그런 느낌으로 이 뭔가 연결이 돼서 아픈 거, 이런 경우는 허리에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 고관절 문제는 경첩의 문제인 거예요. 경첩, 문짝.
아, 경첩이요? 네, 문짝에 보면은 경첩의 문제라서 뭔가를 동작을 할 때 그 국소에만 문제가 생기는데 이 허리에 있는 문제, 이 근처가 아프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기만 아픈 게 아니야. 아래까지 쭈루룩 연결되는 연결선 상에서 엉치나 이 부위가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고. 그럼 이거를 테스트로 구분하는 방법은 혹시 없느냐? 테스트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저처럼 지금 의사가 술자가 있을 때는 사실은 고관절 문제인지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세이버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관절의 각도. 아, 아파요? 아파요. 그래요? 자, 이쪽은 좀 낫네. 여기도 아파요? 아파요. 골골하네 아주. 응? 왜 이렇게 아픈 데 많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준비된, 하울림에서. 딱 준비된 모델이야. 하울림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요? 네. 네. 원장님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좀. 네. 고쳐가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고쳐가면서 해볼게요. 어쨌든 가장 최적의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버 테스트를 해보시면 고관절 자체가 각도가 덜 나온다. 그리고 여기 한쪽이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뜬다. 그러면 이 그 각도가 덜 나온 쪽 혹은 통증이 있는 쪽 고관절에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허리의 문제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직거상 검사라고 그래서 다리를 올려볼 거예요. 다리를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이 무릎을 굽히지 않고 올리는 겁니다. 무릎 굽히면 의미 없고요. 무릎을 조금 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누르고 올려보시면 이 45도 넘어서면서 다리가 찌리릿 아래로 방산이 되는 불편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 엉덩이 통증이나 혹은 나의 통증이 허리에서 기인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구나 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옆에서 해줄 때 이야기지 내가 혼자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그 의문이 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 상태에서요. 여기를 허리를 숙였더니 허리를 다리 판 상태에서 허리를 쭉 숙였을 때 이 아래로 찌리릿 내려가면서 아파. 내가 골반이나 이런 데가 아픈데 이 허리를 쭉 숙였더니 엉치 뒤로 찌리릿 내려가면서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허리의 문제에서 기인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프세요?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다리가 땡기는데. 지금 아까 봤듯이 직거상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리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고관절 자체에서 이제 기인했을 확률은 다리를 아까처럼 페이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앉아보세요. 셀프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비 자세 보통 아시죠? 발바닥을 맞닿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보시면 고관절 통증 있으신 분은 아시잖아요. 한쪽이 이렇게 뜹니다. 바닥이 안 붙고 뜨고 팔로 양쪽을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저쪽도 눌러봤을 때 한쪽이 붙지 않고 아파. 그 아픈 부분이 재현이 돼. 그러면 그쪽 부분에 허리의 문제하고 상관없는 고관절 자체의 문제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아, 원장님, 근데 저는 유연한데 저는 아프고 원장님 엄청 뻣뻣한데 왜 안 아파요? 약간 그런 거예요. 네. 저는요 날 때부터 뻣뻣해요. 아, 원래 제품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제품이야 원래. 그래서 그 정도 가면은 나는 정상인 거야. 근데 본인은 네.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플렉서블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유연한 사람인데 네. 그 부분이 제한이 걸려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개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뻣뻣한데요 아픈데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비교적 유연한데 여기저기 아파. 그거는 말 그대로 사람마다 가동 각도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뻣뻣하고 각도가 안 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원래 뻣뻣한 사람이에요. 원장님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도. 뭐요? 나비 원장님이 자세요? 어느 정도 나비 자세가 되는지. 나비 자세 거의 안 됩니다 저는. 거의 안 된다고요? 안 돼도 안 아프면 되는 거잖아요. 안 돼도 안 하면 근데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네. 이제 특별히 아픈 데가 있지는 않아요. 아프게 생겼습니까? 생긴 게 좀 뻣뻣한데. 병약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좀 뻣뻣해요 원래 제가. 원장님,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아예 다리가 안 내려가는데.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지금 이 정도 눌러서 아프냐? 뭐 눌려지질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돼서 저는 뻣뻣한 채로 살아가는 게 지금 저한테는 기준 정상이다. 네,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너무 안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안 내려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통증이 있는 부위가 이 평상시에 내가 이거 양쪽 비슷하게 일단 중요한 거는 양쪽 균형 자체는 거의 다 맞아요. 근데 한쪽이 이렇게 뜬다?
그리고 이 부위에 평상시에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요 뜨는 각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유연한 사람은 요 정도에서 뜨는 거고요. 원래 더 내려가야 되는데 요 정도에서 뜨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다 내려가야 이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뜨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 자, 고관절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개구리 자세는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고, 요 자세도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쪼그리고 앉기입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우리 어렸을 때 왜 쪼그리고 앉는 자세 많이 하잖아요. 발바닥을 붙이시고요.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다리를 살짝 이렇게 무릎을 벌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허리가요 조금 펴져야 돼요. 이상하다. 다리를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벌릴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다리를 편안하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자, 좀 편안하죠? 네. 이 상태에서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고관절을 살짝 한쪽 팔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씩 밀어? 네, 한쪽씩 밀어봐요. 아. 이렇게. 이 팔로 미는 거예요? 네, 팔로.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듬을 타면서 살살살 좀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몇 정도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되겠어요? 10번. 10번 하세요. 원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사실 쪼그리고 앉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어떤 분들이 그러시냐면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게 쪼그리고 앉는 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운동은 금물입니다.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쪼그리고 앉기가 고관절에는 좋지만 무릎에는 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약간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에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이 운동은 하시되, 무릎에 무리가 있으시다면 중지. 그래서 발바닥을 딱 붙이시면 돼요. 얘를 막 너무 벌리려고 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한 45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어깨 너비 정도로 발 벌리고요. 다리를요 요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고관절을 쭉 스트레칭. 자, 이렇게, 네, 손으로 다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몸통은 반대쪽으로 가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를요 이렇게 둥글리면 안 돼요. 허리를 조금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엉덩이 빼듯이. 그런 상태에서 팔로 다리를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이 고관절, 사타구니 안쪽하고 엉덩이 쪽 고관절 바깥쪽이 쭉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몇 번? 10번. 네, 10번. 아침, 저녁으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허리 문제에 의해서 아픈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떤 운동 하는 게 좋으냐? 이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맥킨지 신전 운동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약간 우리 맥킨지 신전 운동 혹시 아세요? 이렇게. 네, 비슷해요. 이 신전 운동, 뒤로 젖히는 운동인데 이게 약간 플랭크랑 비슷해. 혹시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엎드린 상태에서요. 이 팔을, 제가 이거 왜 베개를 드렸냐면 사실은 원래 맥킨지 신전 운동은 팔을 이렇게 어깨 너비로 붙인 상태에서 이 허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고개까지 젖혀서 허리를 젖히는 신전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모델이 굉장히 쉽게 했지만 이 되게 어려운 자세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기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얘를요 턱 밑에 받치세요. 턱 밑에 받치세요. 그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턱 밑에 받치세요. 턱 밑에 받치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허리에 자극감이 좀 있을 텐데 혹시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좀 올리셔야 돼요. 이게 자극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치? 가슴 밑으로 좀 내리고 허리에 약간 신전되는 자극감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막 과하게 젖히면 오히려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 젖혀지는 자극감 정도에서 멈춰 있기만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 턱 밑에 받친 상태에서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후 내쉬는 거예요. 보통 숨 쉴 때는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후 내쉬는 게 좋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내쉬는 상태에서 허리가 약간 신전이 돼 있는 것만 해도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과하게 막 이 코브라 자세 해가지고 뒤로 과하게
올려 젖히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 이 허리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 신전 운동이 맞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곤욕이 되거나 혹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추 뒷부분에 관절면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파세 조인트 신드롬,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분들은 어떠냐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 뒤에 딱 한 점이 아파. 그러다가 움직일 땐 좀 괜찮아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신전 운동을 하시고 나면 이 불편감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리를 살짝 젖힌 상태에서 쉰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하면 좋겠어요? 이건 좀 쉬워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TV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보면서 해도 돼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유튜브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유튜브 보려면 이거로 쉬는 게 아니고 고개를 또 이렇게 하거나 뭔가 불편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신다면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한 3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고 사람에 따라서 한 5분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쉬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제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봤는데 다 정상이래요. 아픈 데가 없어서 더 걱정이에요.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엑스레이나 MRI에서 정상이 나와도 걱정이에요. 그죠? 왜냐면 나는 아파 죽겠는데 검사상에는 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런데 요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엑스레이는 뼈의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골절 같은 문제가 있을 때는 엑스레이나 CT에서 잘 보입니다. 하지만 MRI도 물론 뼈는 잘 보이는데요. MRI는 조금 더 정밀해서 부드러운 조직, 디스크 같은 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보는 지점이 좀 다른데 이 두 가지에서 대부분의 허리 문제는 확인이 되지만요. 이 근육은 이 두 가지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MRI 혹은 CT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육 문제인 경우에는 세 가지의 검사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이지만 아프다라고 하면 근육이 개입하고 있거나 다른 신경이 개입하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 문제면 어떻게 진단을 하죠? 네, 그래서 어딜 가야 되는 거 대체? 네, 근육 문제인 경우에는 그래서 엄밀한 촉진이 좀 필요합니다. 근육 문제를 확인하려면 술자 의사가 이 해당 부위 환자를 직접적으로 움직여보는 이학적 검사나 혹은 눌러보는 압진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촉진은 그럼 어디서 받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네, 한의원으로 오셔야죠. 원장님, 제가 여기 너무 아픈데 운동이랑 스트레칭은 해도 될까요? 근데 어떤 거를 하고 어떤 거를 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아프긴 한데 운동해도 될까요? 이게 가장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은 그 기준점 뭐냐? 내가 운동했더니 더 아파. 그러면 그거는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했더니 좀 시원해. 그러면 그건 뭐 비교적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통증이 심해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면 운동은 한두 주간 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통증이 좀 치료가 된다든지 혹은 완화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통증의 절반 이하가 된다면 내가 평소 하던 운동량의 50% 선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먼저가 아니고요. 아프시면 치료가 먼저, 그 다음에 좀 좋아지면 운동이라는 거. 오늘은 엉치 부위 통증이 허리 때문에 문제인지 혹은 그 고관절이라든지 혹은 골반 자체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나이 탓만 하시죠? 내가 허리를 열심히 치료했는데 엉치가 낫질 않아. 나이 때문에 그런가 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허리 때문이 아니라 고관절 자체만의 문제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분법을 한번 잘 구분을 해보시고 적당한 원인을 찾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적절히 잘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허리 불편감, 엉치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통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 대신 희망을 좀 가지시고 영상 시청하신다면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여기 옆에 종 모양 보이시죠? 누르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많이 공유하셔서 주변에 허리 아픈 사람, 골반 아픈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주였습니다. 앉아있는 개구리 같잖아요. 진짜 개구리 같아요, 원장님. 앉아있는 개구리 같잖아요. 개굴 한번 해주세요. 네? 개굴 한번. 개굴 이렇게요? 이게 개굴. 아, 개구리 이렇게.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